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과 평가와 보상에 있어서 성과 평가 시스템 그 기초가 되는 성과 평가 시스템의 구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 목표와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 지표를 설계하고, 그리고 이런 지표의 적절성 평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그런 것들은 실시간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실시간 실적 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개인이나 조직이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 나의 평가는 어디에 있느냐를 상시 확인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부족한 또는 조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성과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즉, 성과평가와 동시에 성과는 일한 결과를, 일한 실적을 중심으로 한 평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과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평가는 결국 우리가 능력평가 또는 근무평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능력평가 제도가 됩니다. 이 능력평가 제도가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그리고 투명성 있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성과를, 일을 얼마나 했으며 그 사람의 기본적 자질은, 성향은, 또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전통적으로 그 능력평가의 전통적인 평가 방법은 거의 대부분이 직상급자가 상급자에 의해서 능력평가를 하는, 주로 직상급자가 바로 같이 있는 직원을 평가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바로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 같이 있는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바로 정실에 의한 또는 봐주기 위한 평가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런 그 직상급자에 의한 평가는 결과적으로 공정성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고 미래에 꼭 키워야 될, 성장해야 될 사람을 바로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평가는 평가의 공정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다면평가입니다. 다면평가는 바로 위에 사람과 동료와 그 다음에 밑에 사람이 동시에 평가하는, 소위 360도 다면평가라는 방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다면평가를 하게 되면은 바로 위에 사람한테만 잘 보이고 밑에 사람은 바로 힘들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 가지고는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면평가는 동료와의 얼마만큼 협조적으로 일을 하느냐, 밑에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고 함께 일을 하게 만들어 주느냐 하는 밑에 사람으로부터의 존경, 옆에 사람으로부터의 좋은 평가, 그리고 위에 사람이 보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함께 합쳐져서 바로 그 사람의 능력,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의 기본적 자질, 성품을 함께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바로 이런 민주적 리더십을 키우고, 그리고 직원과 함께하는 그런 리더십을 키워주는 그런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다. 그래서 평가의 방법도, 능력 평가의 방법도 저렇게 다면평가의 방법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평가가 되고 나면은 그 결과는 철저하게 그 결과를 쫓아서 보상을 해주는 보상 시스템이 작동돼야 됩니다. 그 보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보상입니다. 경제적 보상은 결국 보수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성과급이고, 성과급의 차등 폭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한 대접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대접의 차이가 있게 함으로써 공정한 분위기를,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바로 경제적 보상이 중요한 것이다. 경제적 보상 다음에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인사에 의한 보상입니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승진할 수 있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그 객관적인 인사. 그것은 바로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에 1등한 사람은 반드시 승진시키겠다 하는 선언을 하게 되면은 바로 성과평가에 모든 사람이 집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성과 지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과지표 설계를 하면서 웨이트를 얼마나 두느냐, 그리고 평가하면서 그 결과를 웨이트를 두어서 모든 사람의 에너지를 한 어느 쪽으로 몰고 갈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1등한 사람, 잘한 사람을 대접한다는 그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성과지표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결과에 따른 철저한 그리고 공정한 보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근무 평정의 경우에 보면은 대개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코트라의 경우에 활용했던 수단이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능력 평가, 이 근무 평정에 다면 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판정된 근무 평가에다가 업종 평가의 40%를 합쳐서 바로 개인 능력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비율은 CEO의 기본적 방침, 인사의 원칙에 따라서 차등화를 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주로 다면 평가에 의해서 상사, 동료, 하급자가 같이 평가하고, 그리고 업적 평가는 기본적으로 BSC에 의한 성과평가, 그리고 개인은 BSC에 의한 성과평가와 MBO에 의한 개인평가를 합산해서 같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보수에 의한 차등화, 인사의 차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이 틀 속으로 몰아가게 한다 하는 것이 개인 능력평가, 근무평정의 기본적인 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가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의한 차등 지급은 대체적으로 바로 이것이 동국대학교에서 했던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바로 이 동국대학교에는 부서장의 경우에 해당 부서의 평가를 80%, 부서장의 경우에는 리더십의 20%, 그 다음에 학장이나 교육원장, 부학장 이런 사람들은 단과대학의 평가 점수에 학사 운영실 그 직원들의 근무 팀의 평가, 그다음에 리더십 평가를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교원은 일반 교원의 경우에는 바로 개인 점수 60%, 단과대 점수 30%, 그리고 단과대 기여도 해서 점수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구성하는 보직 교수와 보직자와 교원 그리고 직원은 그 차등 구성 방법을 달리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에너지를 집중시킬 거냐에 따라서 지표와 웨이트를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2009년도에 동국대학교에서 실행했던 성과 관리, 성과 지표에 있어서의 평가 지표의 구성 비율이었습니다.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바로 비율은 동국대학교에서 했던 것은 바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분류하고, A등급으로 해당되는 것 15%에 해당하는 A등급은 상여금을 처음 실시할 때 1,200만 원, 그 다음에 B등급 600만 원, C등급 200만 원, D등급은 0, 하나도 없음, 제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원에 대한 성과 지급이고, 직원은 금액의 차이가 교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A등급을 6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B등급은 300,
역시 D등급은 0입니다. 그리고 보직자의 경우에는 600에서 그것도 똑같은 비율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모든 예산의 보수의 차이는 성과급으로 지불하게 되면은 일한 결과와 일하는 열정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차등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대접받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 대접을 덜 받는 그런 조직사회를 만들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공정한 근무 환경, 열심히 일하는 근무 환경으로 바꾸는 그 기본적인 수단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예산이 되면은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예산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과대학의 경우에 자율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실시할 때 바로 단과대학에 자율 예산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상위 한 9등까지 3등까지는 3억 3천을 배분해주고 나머지 6개 대학에 대해서는 2억 8천으로 돈은 많지 않지만 첫 해에 시행했던 것이 바로 이 돈은 단과대학이 자율적으로 써라. 그렇다고 해서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단과대학의 연구나 성과관리나 또는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율예산제도입니다. 이것은 단과대학 단위로 단과대학에 잘한 단과대학에 대해서 예산을 자율예산을 줌으로써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예산은 더 차등화해서 스스로 돈을 열심히 일하는 데는 자기가 스스로 쓸 수 있는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원칙으로 단과대학 성과평가 자율예산제도를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성과 보상에 있어서의 하나의 수단 중에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혁신은 바로 시동을 걸어야 되고 그 시동이 출발입니다. 혁신을 어떤 식으로 출발해야 되며 그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과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혁신을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혁신의 출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 출발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본론에 해당되는 혁신의 실행에 대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행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실행은 가장 중요한 게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 좌표를 정하고 그 좌표에 따라서 바로 항해사가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혁신도 어느 목표 지점으로 어디로 가야 될 거냐를 정해야 됩니다. 그 가야 되는 지점,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 없이 항해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의도했던 목표 지점을 달성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혁신도 좌표를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좌표는 뭐겠습니까? 개인은 꿈이고 기업의 경우에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 궁극적인 도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모습, 미래의 모습을 그려놓고 나중에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우리 기업은 이런 모습의 성장된 모습을 그리겠다 하는 것이 비전이거든요. 그럼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궁극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중장기 목표라고도 할 수 있고 전략 목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혁신을 함에 있어서 바로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좌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혁신의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해서 좌표가 설정되고 나면은 바로 모든 구성원이 CEO부터 제일 밑에 직원까지 구성원 전부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향으로 서서 일하는, 즉 하나로 통합되는 형태로 갖추어야 에너지 극대화가 가능하다. 효율의 극대화가 가능하다. 그것이 혁신의 실행에 있어서 두 번째 꼭 해야 될 하나로의 통합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좌표가 설정되고 하나가 되어서 생각과 방향을 같이 통합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과 방향을 하나로 몰아가는 방향이 설정되고 나면은 바로 일함에 있어서 우리가 낭비의 홍수에 빠져 있는 우리 일하는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해서는 안 될 일, 쓸데없는 일, 낭비적인 일을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한번 스스로 오늘 한 일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일이 뭐였나? 그리고 우리 조직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꼭 필요한 일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최소한도 60% 정도는 쓸데없는 일에 낭비를 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낭비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낭비의 홍수, 그걸 어떤 식으로든 제거해 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시간을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일하면서 즐거운 일하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